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게리킷의 게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FMC는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끝날 때는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년 금리 미국에서 3회나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할 때 이 단어는 꼭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코로나가 지금 현재 난리라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이 괴물같이 증가하는 주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12월도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경제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게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FOMC 당연히 봐야겠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FOMC 정례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가속화를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증시는 FOMC에 대한 경계의 하락세를 보여왔고 실제로 어제 장이 시작했을 때는 미국 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FOMC가 딱 끝나자마자 불확실성 해소, 이 말이 나오며 주가가 랠리를 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으며 테이퍼링 규모를 2배로 늘려 내년 3월에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겠죠.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으면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말한 거는 시장에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파우치, 모더나 부스터샷도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 전용 백신 만들 필요가 없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제약회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이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샷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B 네트워크가 상장을 했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흥행 KTB 네트워크 코스닥 상장, 저평가 매력 부각될까? 자, 이 회사는 앞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하단으로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저 기릿은 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큰 매력이 느끼지 않아서 KTB 네트워크는 저 기릿은 패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고로 KTB 네트워크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업력 40년 이상의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로 운용자산 1조 1,700억 규모의 업계 최상위 벤처 캐피탈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벤처 캐피탈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배달의 민족, 크랩톤, 카카오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규모가 작을 때부터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상장을 하면은 그때 돈을 돌려받는, 그렇게 돈을 버는 회사를 바로 벤처 캐피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봤더니 기관 수익이 너무 나빠서일까요? 공모가는 5,800원인데 230원 높은 6,030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시작과 동시에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혹시나 KTB 네트워크에 청량하신 기분들이 있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를 3가지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레부터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 카페 9시까지 영업.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식당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그리고 배달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응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주 토요일 당장 이틀 뒤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되며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평가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 기릿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또 미뤄지지 않겠나, 설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정은경, 내년 1월 확진 2만 명, 위중증 1,900명 될 수도.
방역당국이 내년 1월 중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대 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천 명 이런 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덧 우리나라도 7천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말 전까지는 아마 1만 명대를 한번 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1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에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증가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뉴스입니다.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 수도권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또다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에 따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한 달 만에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가 다시 제한되며, 대학의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머스크가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될까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머스크 5년 안에 화성 가겠다. 지구 생명체 이주 목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딛는 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3일 발행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5년 안에 화성에 착륙하지 못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머스크는 5년 안에 화성에 착륙을 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그 이후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짓고 그곳에 지구의 동물과 생명체를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이 미래의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라며, 다만 노아의 방주와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바로 한 쌍 이상을 데려갈 것이라고 하네요. 둘만 데려가면 조금 이상할 것 같다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괴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낸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고수익 보장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 금감원 투자 사기 주의보. 자,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낚시성 매트에 끌려가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분들 이걸 보고 이런 단어는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계 신고 제보가 지난해보다 62%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단어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체개발 HTS 이거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수익 보장, 파생상품 리딩, 증권사 제휴, 해외 선물, 계좌 대여, 소액 증거금, 쉬운 선물 거래,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투자 중개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상장 주식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A라는 비상장 주식을 사놓고 이거 100% 뜹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거를 판다는 소리겠죠. 거기서는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고수익, 상장 실패하잖아요. 그거 내가 다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착순 모집, 무조건 사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자문형 리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1대1 리딩, 고급 정보, VIP 멤버십, 언론사 특급 정보, 상한가 주. 절대 분들 이러한 단어에 속지 말라고 금융감독원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리스는 이러한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언젠가 저 기리시 이러한 단어를 말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구독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금감원에 신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중개형 사설 HTS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가 조작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팔고 있는 그런 투자 매매형 불법 금토업자는 최근 들어 공모주가 열풍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려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좋으면은 지네가 가지지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단어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죠. 가끔 우리가 이런 단어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계좌가 파란색 눈물을 줄줄 흘릴 때 그때 우리는 평소에는 절대 안 할 짓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돈을 잃어서 그거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이런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국 주식 투자를 우리가 집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주가가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공부 없이 그냥 남들이 말한 대로 혹은 그냥 단순히 차트가 져서 이런 식으로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우리가 멘탈이 완전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한 개 매수할 때 집을 사는 마음으로 주식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난린데요. 그런데 대한항공 5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4분기 5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가 정말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국제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이용 고객이 9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셧다운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비행기가 화물에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화물 운임도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예상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분기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면서 대한항공의 황금기가 2016년 3분기인데 그때 영업이익인 4,400억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일단 화물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객기가 멈추며 인건비가 줄어든 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대한항공의 약 70%의 직원은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내년 초에도 화물 사업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화물 전용 여객기 활용을 극대화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대체 공항 확보, 추가 조업사 선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화물 사업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대한항공은 레드카펫만 걷는가?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한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대로는 안 되고 여객 수요가 결국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항공화물 운임이 수요는 정말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운임이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객 수요가 그 빈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보름새 54% 급등 LX 세미콘의 비밀. 자, LX 세미콘에 관련된 뉴스 정말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지금 현재 성장세가 엄청나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게다가 12월이 되면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러한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LX 세미콘이 급등한 이유가 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LX 세미콘의 주가가 12월 들어서만 5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호황 및 그리고 LG그룹과 LX그룹의 계열 분리가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디스플레이 패널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리고 타이밍 컨트롤러, 이게 바로 주력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은 관계사인 LG 디스플레이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LG 디플에 OLED 패널을 구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LX 세미콘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와 LX의 계열 분리도 LX 세미콘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무려 50%나 급등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최근 워낙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목표가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LX 세미콘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17만 3,500원이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 10%가량 상승 여력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목표가까지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한번 기분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미용 의료기기 11월 수출 사상 최대, 덴티움 등 주목. 자,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치과 및 미용 의료기기의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달에도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이러한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이며 그 이유는 신흥국 수출의 고성장세가 이 같은 성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 이 두 개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여기에 관련된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 전월 대비 1.4% 늘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의 고른 성장세를 확인했고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달에도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렇게 세 가지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제이시스 메디칼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트가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